네, 안녕하십니까, 리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리뷰는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품 리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제품 선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1인 미디어 또는 이런 영상, 사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카메라 쪽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알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쪽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크게 사람들이 아는 거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캠코더와 DSLR.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캠코더 사지 않으실 분들이 많이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뭐냐면은 미러리스를 사야 돼요, DSLR을 사야 돼요 라는 게 있어요. 사진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되고 영상도 어느 정도 찍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 DSLR의 정의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SLR의 D자는 역시 디지털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필름 카메라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필름 카메라라고 하지 않고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SLR의 약자입니다.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건데,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컴팩트 캐머라예요. 그게 어떤 원리인지 다시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찍찍 돌려가면서 탁 한번 찍잖아요. 근데 뷰파인더의 렌즈가 달린 위치와 렌즈 우리가 찍혔을 때 볼 수 있는 위치하고는 실제로 좀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게 이제 뭐 비슷한 시기에 있었지만, 네, 같은 어떤 카메라의 어떤 종류 중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SLR 카메라를 찾기 시작해요. 내가 찍을 장면과 내가 보는 장면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잠만경이라고 부르나? 그 잠수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는 여기서 보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울의 반사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약간 그런 원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렌즈, 그러니까 셔터 앞에 렌즈가, 그러니까 그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미러가 이렇게 있고 여기로 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빛이. 그러면은 여기서 반사가 돼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위에서 한 번 더 반사를 이렇게 시켜주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보는 이미지와 찍히는 이미지를 오차를 없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렌즈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필름이 뒤에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 처리 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름이 빠지고 센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크롭 바디 센서, 무슨 몇 대 몇 곱하기 몇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그때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서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DSLR로 줄여지게 되는 겁니다. DSLR을 찍는 목적이 사진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미러리스는 뭘까요? 미러리스는 왜 태어났을까요?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냥 제 추상적인 어떤 생각이에요. 왜 태어났다라고 말을 드릴 순 없지만, 사진이 메인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말 옛날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살려서 일일이 내가 조작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러리스를 사는 게 맞아요. 미러리스는 말 그대로 미러리스, 우리가 스테인레스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미러가 없는 거예요. 뷰파인더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미러가 없는데 뷰파인더가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빛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로 센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 LCD, 이렇게 생긴 LCD 화면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찍게 되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미러리스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DSLR 앞에 있던 그 미러, 그러니까 그 피사체를 반사시켜서 내 눈으로 들어오게 해주기 위한 그 미러가 영상을 찍을 때는 위로 올라갑니다. 안 내려와요. 영상 찍는 동안은 계속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찍는 동안은 DSLR이 미러리스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미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미러리스가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영상 찍을 때 미러리스로 바뀌기 때문에 DSLR이. 그러면은 미러리스를 사는 게 낫겠죠. 영상을 주로 찍을 사람들은 뭐 시네마틱 카메라다 하면서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첨단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정말 욕심이 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2100만 화소인가를 넘어가면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하답니다. 미러리스 자체가 초보자들한테 적합해요. 사실 뭔가 이렇게 많이 만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DSLR보다는 적어도 만질 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좀 몇 가지 미러리스를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추천드릴 미러리스는 정말 초보자분들한테 정말 적합해요.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정말로. 바로 소니 알파 5100 그리고 알파 6000, 6300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5000 시리즈는 보급형에 속하죠. 그리고 알파 6000 시리즈부터는 아마 약간 중급형 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6500 계속 갈수록 플래그십 모델로 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대가 물론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1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네, 100만원이 넘는데 알파 5100 같은 경우에는 47만원 정도의 가격이면은 미러리스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화소도 괜찮을 것 같아요. 2100인가요? 아무튼 2100만 화소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제 렌즈는 E마운트 렌즈를 사용하니까 호환성도 다양합니다. 소니 렌즈가 90몇 가지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사실 영상을 메인으로 찍을 사람이 아니라면 알파 5100 약간 사진도 곁들이고 싶다, 그리고 약간 컴팩트함을 좀 이렇게 요구한다 하면은 사는 게 맞고, 좀 다른 것도 팁을 드리자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알파 6000 시리즈가 120만원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렌즈까지 다 합치면 막 쭉쭉 올라가죠. 사실 그냥 그 돈으로는 소니 RS100 마크 5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가장 현존하는 카메라들 중에 가장 오토포커스가 가장 빨리 잡힙니다. 처리 속도가 가장 빨라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이 소니 캠코더 AXP 55를 사기 전에는 원래는 그 마크 5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미러리스도 DSLR도 컴팩트 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영상을 찍을 때 타임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은 카메라 자체가 오버히트 돼버립니다. 과열돼 버리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꺼져요. 그래서 그게 한 대략적으로 25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는 영상을 길게 찍어야 되는, 영상이 주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꺼지면 안 돼요.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카메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AXP55 이 카메라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좀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 다른 분들은 쓸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터 기능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터 기능이 달려있고 그리고 4K까지 지원이 되고 그 외에도 디테일한 조작이 가능해요. 다른 캠코더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조작이 가능하고, 사실 저는 여기서 만족을 하긴 해요. 제가 무엇보다도 소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예도가 높기 때문이죠. 캐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퍼다 줘도 4K를 못 찍는 카메라들이 많아요. 4K가 지원이 안 되죠. 그리고 코덱 자체도 저장하는 그거 자체도 이상한 걸 쓰더라고요. 네, 좀 쉽지 않은, 편집 같은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걸 쓰더라고요. 그런 게 좀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소니를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영상이 주라면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캠코더로 가야 되는 건 맞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20분, 25분 그냥 잠깐 끊고 다시 찍으면 되지. 그러나 인터뷰나 이런 걸 찍는 씬이 있을 때는 그건 정말 최악이죠.
뭐 옆에 냉각 핀을 달아놓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주로 찍는다? 그러면 무조건 캠코더를 사야 되고요. 그러나 사진이 주다 또는 사진이 한 50대 50 정도 된다, 영상과 사진이 50대 50 정도 된다 하면은 미러리스를 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약간 나는 전문가급 레벨이다 하면은 뭐 미러리스도 위로 올라가면은 전문가 그 하이엔드 카메라가 돼요. 그리고 DSLR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좀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급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초보자용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DSLR과 SLR 그리고 미러리스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카메라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카메라마다 자기가 가진 기능이 다르고 역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에 포커스를 다 맞춰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뒷배경이 약간 날아갈 뿐이지. 근데 이런 뭐 미러리스라든가 DSLR 같은 경우에는 렌즈만 잘 바꿔서 껴주시면은 뒤를 완전히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 영화처럼 쫙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약간 좀 치명적이긴 하죠. 요런 컨텐츠를 많이 준비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비를 함에 있어서 유익함을 요런 걸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목이 잠겼어요. 오늘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른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이미 뭐 제가 주문한 게 한 가지 건너오고 있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다 소니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소니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카메라도 역시 소니를 좀 추천드려요.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그 값을 다 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리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